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강원도의 경제 성장과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안보를 위한 강원도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7대 강원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바이오를 비롯한 강원도의 미래 산업 경쟁력 제고와 연구개발특구 등 권역별 첨단 인프라 구축을 공약의 첫머리에 세웠습니다. 사통팔달 1시간대 강원 교통망 구축도 7대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GTX 강원 연장을 비롯해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 북부선 적기 완공, 고성과 강화를 잇는 동서평화고속도로 추진, 강원 내륙선과 내륙고속도로 추진 등이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접경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 대응, 강원특별자치도 권한과 자율성 대폭 확대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닥터 헬기와 강원형 소방 헬기를 도입하고 강원도를 국제 관광특구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AI 디지털 기반 첨단 의료복합 산업 육성과 올림픽 유산 활용, 폐광 지역 성장 기반 구축, 반도체 교육 소재 부품 산업 육성 등도 세부 공약에 담겼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유세에서 강원도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강원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강원도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전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그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공정한 세상 아닙니까? 다만 일부 강원도 현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적 방향과 궤를 달리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후위기 해법의 하나로 2040년 화력발전소 전면 폐쇄 방침을 내놔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강원 동해안 지역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위기 피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제로,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다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태양광, 풍력발전, 조력발전, 지열발전 있으면 온갖 자연력을 이용해서 에너지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또 개발과 보존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케이블카, 호수 분수시설, 전망대 등의 사업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는 2030년 6월 3일까지인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동안 강원도의 공약이 얼마나 실현될지 도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대북 정책은 남북으로 갈라진 접경 지역 강원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강경 대응 기조를 뒀던 이전 정부와 달리 새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는 만큼 강원 접경 지역 분위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대북 정책 기조는 평화롭고 공존하는 한반도입니다. 도발과 강경 대응,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겁니다. 한미 군사 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접경지 불안을 키운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살포, 대북방송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 민생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있고 또 그 위기감과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는 하소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강원 접경지를 찾아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평화 구축의 명분으로 경제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평화가 구축될 때 이 휴전선에 접한 강원도, 경기 북부 이쪽에 경기가 좋아지고 하다못해 땅값도 오르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같은 변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대화가 성사된 1971년 이후 최장기간 회담이 중단된 상태인데다 남북 간 연락 채널은 지난 2023년 4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은 이후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대북 상황에서 강원 지자체 간 교류나 종교, 시민단체의 민간 접촉이 물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군의 경우 평화경제특구 추진과 북한 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전망 등 관광과 관련한 긍정적인 신호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꼭 이 당국 간의 이 접촉이라든지 대화가 우선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용정부 차원에서는 민간급의 교류가 당국 간의 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17년째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 DMZ 평화생태관광 확대 등 강원도가 2018년 평창올림픽에 이어 또다시 남북 평화 분위기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영동 지역의 경우 보수 지지 성향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투표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전투표와 본투표, 도심 지역과 농어촌 지역 사이에 표심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이번 대선에서의 영동 지역 표심을 분석해봤습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사전투표 거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영동 지역과 태백, 정선의 8개 시군에는 모두 79곳의 사전투표소가 마련돼 이틀간 투표가 진행됐는데 결과는 어땠을까? 영동 지역과 태백, 정선 지역의 사전투표 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8만 415표를 얻어 5만 4,183표를 얻은 김문수 후보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강릉에서 11,047표 차이가 나는 등 8곳 모두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섰습니다. 하지만 본투표를 합산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15만 9,177표, 김문수 후보는 19만 1,524표로 김 후보가 오히려 크게 역전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본투표는 김문수 후보 지지자가 훨씬 많이 투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비교해봤습니다. 8개 시군 동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7만 1,260표를 얻었고 김문수 후보는 9만 6,381표를 얻었습니다. 두 후보만의 득표를 비율로 환산하면 이 후보 42.5%, 김 후보 57.5%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읍면 지역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3만 1,242표를 얻은 반면 김문수 후보는 4만 8,696표를 얻었습니다. 역시 비율로 환산하면 이 후보 39.1%, 김 후보 60.9%입니다. 보수세가 워낙 강해 읍면동 지역 모두에서 김문수 후보가 앞섰지만 동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3에서 4%포인트 정도 더 올랐다는 뜻입니다. 선거 전 초반엔 내란 척결 등의 바람 속에 도심지 동지역을 중심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유리했다면 선거일 당일엔 보수 괴멸 우려 속에 막판 투표 독려 메시지동을 통해 읍면 지역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불러 모은 김문수 후보가 많이 만회한 겁니다. 실제 유권자들은 초반엔 탄핵 정국 속에서 정책과 공약 위주의 투표를 많이 했다면 선거 당일엔 보수 후보를 조금이라도 돕자는 취지의 투표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청년 정책에 제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됐고요. 더불어서 그 청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지 실현 가능성을 좀 초점을 두고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한 표를 해서 그 양반이 표수가 좀 한 표라도 더 올라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투표를 했어요. 사전투표와 본투표, 동지역과 읍면 지역에서 엇갈린 표심이 나타난 가운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릉 지역구 권성동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는다며 집권여당 국민의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릉시가 경포호수 수질 개선과 관광시설 확충을 명목으로 인공분수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호수에 발생한 해조류는 방치하고 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진척이 없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잔잔한 호수 위로 녹색 해조류가 뭉쳐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한 지난달 중순부터 물파래가 호수에 번식한 겁니다. 물파래는 바다에서 자라는데 경포호수의 해수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선 2019년과 2023년 그리고 지난해 호수 경관과 악취 예방 등을 위해 물파래 수거 작업을 벌였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예산 투입보다는 근본 대책을 찾기 위해 환경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포호수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은 성명을 내고 해조류 발생을 방치하면서 수질 개선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물파래는 부영양화의 원인인 질소와 인을 다량 흡수하기 때문에 제때 수거하면 질소와 인을 함께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물에 있던 질소와 인 자체가 파래한테 전이가 된 거고 파래가 썩으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겠죠. 그걸 제거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경포에서 질소와 인 자체를 제거하는 효과는 얼마큼 있다는 것. 시민 모임은 강릉시가 지난달 말까지 강원도에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2차 보완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했지만 6월 현재까지도 진척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강릉시의 분수사업 설명회 이후 자발적으로 반대 시민들이 모였고 반대 서명에 동참한 강릉 시민의 숫자도 최근 10,000명을 넘었다며 반대 의견을 극소수로 매도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강릉시장과 행정을 책임지는 몇몇 고위공무원들은 경포 인공분수사업을 반대하는 시민 모임을 극소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집단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1만 명이 넘는 의견이 과연 극소수인가? 관련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강릉시도 시민 모임도 사실상 연내 경포호수 인공분수 설치 사업 착공은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당장 해조류 발생 대응부터 분수 설치 논란까지 소모적인 공방과 불통 대신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경찰이 이번 대선과 관련해 도내에서 모두 11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3일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금품 수수 1건, 선거폭력 1건, 투표지 훼손 1건, 투표지 촬영 1건, 벽보와 현수막 훼손 40건 등 모두 5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11건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도내에서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6건으로 이번 대선에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삼척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60회 강원도민체전 개막을 앞두고 차질 없는 대회 준비를 위해 막바지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지역에서 펼쳐지는 육상과 축구 등 31개 종목의 경기장 배치를 마무리하고 개폐 회식 운영과 셔틀버스 운영 대책도 점검해 선수단과 관람객들이 혼잡을 겪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250명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참석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태백 지역의 기관단체장이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태백경찰서에 따르면 태백시청 소속 모 공무원이 지난달 30일 태백시 통동의 한 상가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지역의 기관단체장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기관단체장은 태백시에서 임대받은 상가의 시설 수리 문제로 갈등을 겪게 돼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됐다고 사과하면서도 폭행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내 한 사립대 총장이 교수 채용 과정에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도내 모 대학 총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전공교수 1명을 채용하면서 현금 1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총장은 이사장으로 있던 2019년 임직원 소개로 만난 지인에게 승마 교육 관련 시설 공사를 주겠다며 3억 원을 편취하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원이나 교원이 벌금 3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연 면직됩니다. 최근 태백 지역에서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최근 태백시청 총무과 직원을 사칭해 지역 업소의 상품을 구매한다고 속인 뒤 유령업체의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2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8,4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백시는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실제 공무원의 정보 등을 문자로 보내 피해자를 속이고 있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가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인 황태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에 대한 계도 활동을 오는 9일부터 이틀 동안 펼칩니다. 이번 계도 활동에는 강릉시와 속초시, 지역 수협 등이 참여하며 수입 가공 황태를 대관령 황태나 용대리 황태로 둔갑시킨 건어물에 대해 현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황태 생산지인 강원도는 명태산업광역특구와 인제 용대 황태산업특구를 지정하며 최근 5년 동안 모두 49억 원을 투입해 황태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환경의 날인 오늘부터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다회용컵 보증금제는 고객이 음료를 포장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을 함께 결제한 뒤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받고 사용한 컵을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친환경 정책으로 제조회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강릉시는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37곳에 다회용컵 14,850개를 공급한 데 이어 다회용컵 무인 회수기 15대를 강릉 터미널을 비롯한 주요 거점에 설치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